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현입니다. 자, 오늘은 그 2022학년도 수능 선택과목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지금 뭐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냐 정시냐 물어보면 상당 부분 학생들이 전 수시로 대학을 갈 겁니다 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약간 판도가 바뀌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 영상은 내신이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점수가 좀 괜찮은 학생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넋두리를 좀 하고 시작하자면, 작년 2020, 올해 2021, 내년 2022 매년 입시가 엉클어지고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바뀌었으니까 바뀌는데 우리가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준비한 영상이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딱 두 가지 정도인데, 내년에 선택 과목이 생기는 거 아시죠? 한때는 막 국어도 A, B, 영어도 A, B, 수학도 A, B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뭐 문이과 뭐 필요 있어? 사회과목 다 배워, 과학 다 배워, 이런 시절도 있었죠. 아무튼 내년 기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금 입학하시는 분이나 현재 고1 학생들한테 내담되는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 위에 검은색 언매와 화작, 제가 줄여서, 칸이 좀 좁으니까 줄여서 넣습니다만,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국어의 선택 과목이 생깁니다. 독특하죠. 그리고 오늘의 메인 테마인 기하랑 미적분입니다. 이과생들이죠. 이과생들이 지금 가형, 나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던 반면, 내년부터는 희한하게 공통과목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후에 선택 과목을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실은 세 과목입니다. 확통,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미적분,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실상 확통을 선택하면 문과 학생, 그 다음에 나형 시험지라고 보시면 되죠. 즉 가형에서 작년에는 기하랑 미적분이 다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미적분만 남아있고, 내년에는 기하랑 미적분 중에 택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신이 아니라 수능시험 기준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수시를 푸시를 하는데 왜 자꾸 수능 얘기를 꺼내느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능, 내년에 수능이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가 좀 생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실은 학생이 줄고 이래가지고 내년에 내가 수능을 봐야 되나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수능 공부로 정시로 트라이를 한다면 내년이 최하 몇 년 안에 오는 굉장한 호재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시 비율 확대입니다. 자, 정시 비율 확대는 무슨 얘기냐면, 내년, 내후년에 맞춰서 서울에 한 20개 정도 되는 대학이 정시를 40% 이상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입니다. 정시가 확 늘어났죠? 고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거의 1.5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문턱이 그만큼 낮아지고 문이 좀 넓어졌다. 즉 수능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모의고사, 즉 수능 준비를 안 하시더라도 교과형 추천 전형이 생깁니다. 내년부터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교과 추천이 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정시가 아닌 교과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웬만한 학교를 가려고 하면 수능 최저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의대나 약대가, 내년에 정말 입시의 큰 화두는 약대 학부 오픈이죠. 한꺼번에 수천 명 학생들이 확 생기고 의대 정원도 늘어난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되냐면 스카이급 최상위 공대가 2개 정도 생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극상위권 학교에서 의대나 약대로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갈 확률도 있습니다. 내가 의대 약대를 안 쓰겠다, 전 공대입니다, 오로지 공대입니다, 이렇다면 내년에 큰 찬스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번째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자, 논술도 분명히 수시 전형으로 알고 계시지만, 저희는 개인적으로 정시로 분류를 할 만큼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이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선택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응시하고 준비하는 게 유리하겠냐 한번 따져보고 후반부에 가서는 정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시 비율과 두 번째 교과 추천 전형 확대라고 하는 건 예전에 저희가 영상에 올렸던 자료를 잠깐만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추천 인원 정리입니다. 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서영고 쭉 내려와서 국숭세단까지 이 정도 학교를 저희가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학교와 인원이 바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교과 전형입니다. 색깔 안 칠해진 것보다 빨간, 노란색이 훨씬 많죠? 요거는 정시 인원이 어느 정도 늙어 줄었냐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영고, 서성한, 중경예시, 건동원, 국숭세당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여기까지면 서울에 있는 학교지 라고 선을 그었을 때 교과 추천과 정시가 5,12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자, 학생은 줄어들죠. 학생이 줄어들면 학교 모집 정원도 늘어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과랑 정시가 이만큼 늘어났다. 어디서 뺐을까요? 그쵸? 곧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상위권 학교에서 종합전형 인원을 조금 뺐습니다. 이제 한 5, 6천 명이 줄어들었죠.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전형이 가장 모집 인원이 많습니까? 무조건 교과가 맞습니다만 저희가 학교 가고 싶은 학교들은 다 200이 있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탑 10, 탑 20 안에 있는 학교라고 치면 요 수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종합전형 감소 인원과 비교를 해보면 얼추 인원이 마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강조를 하자면 종합전형도 준비하셔야지요. 하지만 교과나 수능전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의고사 등급은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2022학년도 수능 수학 시험 범위를 한번 보시면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22문항을 냅니다. 지금 아예 문이과가 가나형으로 갈라져 있지만 내년에는 1번부터 22번까지는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8문제가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과시험지인 나형은 확통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그 다음에 뭐 통계 이런 걸 배우죠. 자, 두 번째는 미적분이라는 걸 배울 텐데 아마 작년 그 전에 들어갔던 대학에 입학했던 분들은 좀 헷갈리겠지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적분은 예전 용어로는 미적분 2에 해당됩니다. 이과 미분이 있죠. 그리고 수원에 있던 수열의 극한이 이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아무튼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라는 단원이 있는데 예전에 기백이라는 단원에 바뀐 이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하의 꽃이라고 하는 공간 벡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확통, 미적, 기하인데 얘는 큰 변화가 없고 얘는 좀 늘어났고 기하는 양이 줄어들었죠.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확통은 큰 변화가 없는데 뭐가 빠졌냐면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과 분할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랑 순열과 조합은 1학년 과정으로 넘어갔고 모비율이 빠졌습니다. 그럼 실상 경우의 수나 순열 조합은 1학년 과정으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필요한 파트니까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땐 그만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적분 수열의 극한이 추가가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 2020학년도 기준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이과에 있던 게 2학년 과정으로 내려갔죠. 근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빠진 거는 어차피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미분, 적분, 여기에 지수, 로그 함수, 초월함수, 미적분에서 또 언급이 되죠. 그런데 수원에 있던 수열의 극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한등비급수, 요게 이과 전형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늘었지요. 그리고 음함수 매개변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원래 기백에 있던 녀석입니다. 거기 있을 때 저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만 그게 넘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적분은 양이 조금 늘어났죠. 자, 세 번째 기하를 보시면 뭐가 빠졌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개변수나 음함수 미분이 미적분으로 기하에 있던 게 넘어갔습니다. 거기 있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바로 요 놈입니다. 실은 고등학교 때 이 벡터를 배우는 이유 자체가 공간상에서의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벡터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어렵다고 뺐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걸 빼자고 결정하신 분들은 이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아예 이 과목을 없애면 모르지 이것만 뺀 거는 좀 앞뒤가 안 맞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부량이 많이 줄었죠.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나형이나 즉 문과나 그다음 이과에서도 나형을 공대 그러니까 즉 나형을 봐도 받아주는 이과들이 좀 있죠. 그러면 학통으로 가시면 됩니다. 문과 학생들은 경쟁하니까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적어도 내가 정통 공대, 정통 이과로 지원을 해야겠다라면 기하랑 미적분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가형만 보는 공대가 있는 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과생들이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나는 수능을 볼 때 기하를 선택할 것인가 미적분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한 고민에 빠지시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하에 살짝 힘을 실어주는 편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한 10수년 전에 이렇게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죠. 그때는 확통, 이산수학, 그 다음에 미적분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응시 인원의 거의 98%가 다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5문제밖에 안 됐고 킬러가 1문제밖에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8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선택에 굉장한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미적분의 장단점을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할 거다. 왜냐? 3학년 1학기는 이과생은 거의 대부분 미적분을 배웁니다만 기하나 확통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으로 돌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즉 내가 맘만 먹으면 학교에 따라서는 피해갈 수가 있죠. 즉 기하를 안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상 미적분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2와 연계성이 높죠. 그러니까 수학2를 좀 못했다고 쳐. 그러니까 문과 미적분, 옛날 미적분 1을 조금 못했다고는 하더라도 미적분 2, 지금 현재 미적분에서 커버가 되고 또는 그 전에 공부가 잘 돼 있으면 이거 공부하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수리 논술 준비 유리하다. 이과 중에서 줄었다고는 하지만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무조건 미적분은 시험에 나옵니다.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죠. 일단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30번 극강의 킬러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무조건 미적분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기출문제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뭐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이나 이런 문제집 같은 거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책으로 묶어져 있는 기출문제를 한두 번은 봐야 수능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학습량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기하는 기출문제 난이도가 낮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습량이 상대적으로 적죠. 여기서 말하는 학습량은 공부를 조금 해도 점수가 나와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까지 나왔던 공부를 해야 하는 기출문제가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교과 내용이 빠졌죠. 공간 벡터. 실상 기하 같은 경우는 보통 수능 29번에 많이 배치가 됐었고 이 29번 문제의 대부분은 공간 벡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출 문제도 적은데 그 중에 킬러 문제가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단점은 뭐냐면 논술 준비에 부족하죠. 즉 내가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고 기하만 준비하겠다. 그러면 논술 전형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마무리로 다른 과목과 연계성이 조금 부족하죠. 즉 기껏 수학2에서 미적분에 좀 한 기초를 좀 배우고 왔는데 내가 기하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건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기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이 내신으로 들어가죠. 나 기하를 볼 건데 미적분에다 힘을 쏟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두 마리 토끼를 전력으로 쫓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왜 기하에 힘을 좀 실어주느냐라는 얘기는 현재까지 기출문제 기준으로는 적어도 기하 문제가 미적분보다는 쉬웠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 분명히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미적분을 낮추든 기하의 난이도를 높이든 하겠죠. 그런데 문제의 특성상 미적분은 대충 풀이를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잡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 기하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제대로 잡히면 미적분에 비해서는 연산 과정이 조금 시간이 덜 걸리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게 가장 커다란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책이죠. 기출문제집 중에 꽤나 유명한 책입니다. 자, 히스토리라는 책인데 올해는 수능에서 기하가 빠졌기 때문에 기하편은 없어서 작년 걸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면 기하와 벡터라는 교재입니다. 몇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냐면 714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즉, 이 책에는 공간 벡터, 즉 기하 파트에서 난이도가 꿰어 있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죠. 반면 오른쪽에 미적분 2, 기하 벡터 740인데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약 1136문제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대 1100이니까 한 1.5배가 좀 넘어가죠. 그런데 이 녀석이 올해 이 미적분 2로 미적분으로 바뀌는 책에는 몇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냐면 200문제가 늘어난 약 1300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하는 벡터가 어땠다? 공간 벡터가 빠졌죠. 그러면 거기서 최소한 제 생각에는 200문제 이상이 빠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충 사실적으로 계산을 해도 우리가 봐야 될 문제, 기출문제의 소수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결과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이 분명히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기하를 선택하라는 건 아니죠. 미적분이 이과나 공대수학에 꽂히면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시라는 관점에서 이런 관점도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정리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행과 타과목 등급 관리 잘 된 학생. 즉, 내가 이과로 갈 거고 공대로 갈 거라서 미리 준비를 많이 했어. 내가 기하도 공부가 좀 되어 있고 방학 때나 또는 1, 2학년 때 내가 이과 미적분보다 공부 좀 잘 돼 있어. 더 중요한 건 내가 수학 빼고 다른 과목도 등급이 잘 나와.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 관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논술 전형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정시까지 노려볼 수 있는 학생이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했고 선행 같은 게 좀 덜 돼 있고 또는 더 중요한 건 수학 외의 과목들이 등급이 아주 잘 나오지 않는 학생이라면 저는 기하를 선택하고 그 시간을 다른 과목 공부에 투자하는 것도 전체적인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복병이 마지막이죠. 논술을 준비한다. 나는 수학은 정말 좋아요. 과학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영어나 국어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논술로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 둘 다 나옵니다. 물론 내년에 아직 논술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만 발표한 학교 중에서 괜찮은 학교들은 미적분과 기하를 모두 내겠다라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과목을 버리시더라도 두 마리 토끼를 열심히 쫓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재미가 없고 좀 공부 쪽 얘기를 많이 치우쳤습니다만 왜 이 영상을 지금 찍었냐? 적어도 예비 고3, 현재 고2학년, 그 중에 이과생이라면 이제 2학년 2학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죠. 그러면 본인의 내신 성적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 것이고 내년에 마스터 플랜은 올 겨울 방학 때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정시 준비를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으니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열심히 피드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